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한중일과 아세안 등 15개 국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즉 RCEP 협정에 서명했고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에 11월 15일 15개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RCEP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중국, 일본, 호주, 아세안 국가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15개 국가는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입니다. RCEP을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하는 이유는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RCEP 국가 가운데 핵심 회원국인 인도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 해소를 조건으로 내걸며 빠졌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 국가가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고 이번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RCEP은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과 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당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서 기업이 FTA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RCEP은 세계 인구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어우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보호무역의 파고를 넘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세안을 겨냥한 신남방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한중일 교역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했습니다. RCEP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10개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 국가가 참가하는 FTA로 참가국의 무역과 인구, 국내 총생산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합니다. 관세 문턱을 낮추어서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한 RCEP이 발효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발효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GDP가 0.41에서 0.51%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체결로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산 제품의 수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도 FTA를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다면 RCEP 타결로 아세안 시장에서 기존 79.1%에서 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91.9%에서 94.5%로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섬유 제품 등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은 이 품목들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최대 40%인 자동차 부품 관세와 10%인 냉장고 일부 제품의 관세를 적시 또는 15년 내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구아바 등 동남아 열대 과일과 맥주 등에 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해서 소비자 수요가 많은 동남아 열대 과일 등을 싼 값에 수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과는 처음 FTA를 맺는 점과 국내 산업의 대일 민감성을 고려해서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국가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입니다. 하지만 완성차와 기계를 비롯한 쌀,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주요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산물도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극히 일부만 개방하고 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과 합성수지,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 중간재 시장 개방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한 각각 15%, 30%씩 부과하던 관세는 15년에서 20년에 걸쳐 폐지가 됩니다.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서 폐지가 됩니다. 또한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일본산 제품 86%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즉 관세 철폐율은 기존 8%에서 86% 수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한중 FTA에 따라서 전 품목의 91%가 관세 철폐 대상인데 이번 협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강점을 지닌 소재 부품 등 하이테크 공산품의 관세를 적시 또는 10년에서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고 수입차에 매기던 25%의 관세도 감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산 제품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RCEP의 시장 개방 정도가 다른 FTA보다 낮은 데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과 양자 간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 철폐율 90% 이상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번에도 기존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빠진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입니다.
RCEP은 우리나라 수출을 늘릴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자칫 난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원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의 대항마 성격이 큽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TPP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로 구심점을 잃었지만은 최근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지지했던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PP는 현재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로 바뀌었고 우리는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인데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이 주도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도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서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복음 흐름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호주 등이 주도해온 CPTPP 가입은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친일 척결을 외치다가 최근 일본의 관계 복원을 간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본의 반성이 결합될 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교역 질서의 또 다른 한 축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RCEP은 10년 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대항마를 기울이는 중국의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호무역으로 회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11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와 함께 TPP를 구상했던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영내 FTA 주도권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TPP 후퇴가 중국을 운전석에 앉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단순히 기존 CPTPP에 서둘러 가입하기보다 새롭게 발전된 협정 체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미 어떤 무역 협정에서든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기후 변화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협정의 운전석에 복귀하려 할 때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빨리 올라타야 합니다. 이제 와서 CPTPP에 가입하려 하면은 창립 멤버인 일본의 텃세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긴밀한 한미 공존을 유지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영내 새 무역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소외되는 전략적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RCEP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RCEP 협정 발효 요건은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6개 국가,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시 60일 후에 발효되고 미비준 국가는 발효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제 영상을 보다 빨리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알람 설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